안녕하세요. 부동산 톡톡 리츠만 천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국토 개발 계획에도 저출산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반영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인구수야말로 국가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요. 방송 특집에 보면 종종 출산율의 저하, 인구 감소 등 이런 내용이 나오면 참 암울해집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부동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미치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는 출생률과 출생률의 저하, 생산 인구의 감소 등 인구수의 감소와 1인 가구 수의 증가, 가구 구성원 수의 감소 등 주택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의 저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에 따라 집값도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구가 자연 감소하면 부동산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서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입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일자리입니다. 최근 광역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 인구가 다 서울 수도권으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광역시는 일자리가 줄고 서울 수도권은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어서입니다.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어디에 많이 생기는지를 봐야 합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일자리가 생길 것은 뻔합니다. 이걸 토대로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선택할지를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곳으로 잡아야 할지는 국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방향을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은 바로 국토종합개발계획입니다. 향후 20년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토개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이기에 공유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알아야 우리나라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보려면 국토종합계획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391페이지로 워낙 장수가 방대해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어려우실 겁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찾아지는 게 있을까요? 부동산에 잘만 투자하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훨씬 쉽게 버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력의 대가 없이는 그 또한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100%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수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기록을 보시면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72년부터 시작이 되어 2040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효과적인 국토개발을 위해서 10개년의 기간을 설정하여 만든 계획으로 우리나라 국토개발계획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세워져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는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 기록을 보니 우리나라가 1972년부터 눈부신 성장을 해온 게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보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자료가 있어서 올려보겠습니다. 2040 인구 증감 지역을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입니다. 감소 지역은 전 국토의 52.9%로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는 곳은 지도상으로 본다면 서해안입니다. 서해안의 고속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인데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방향까지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1고속국도인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왜 경부고속도로를 말하는지는 보시면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인 1968년 2월 1일에 착공해서 1970년 7월 7일에 완공되었으며 1971년 8월 31일에 노선 이름이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1968년 개통된 서울 인천 간의 경인고속도로에 이어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건설된 고속도로입니다. 국가경제의 대동맥으로 불리는 경부고속도로는 이런 대규모 고속도로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한국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했고 한국의 기업들은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투자로 이어지면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일궈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 경부고속도로로 많은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만큼 고속도로 하나가 나라의 경제 발전의 축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축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해선 복선 전철인데요. 서해안 고속도로는 전라남도 무안군 산양과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말합니다. 고속국도 제15호선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고속국도 1990년 12월 착공해서 2001년 12월 21일 완공되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서해 연안의 물동량 수송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서해안 고속도로 중심으로 앞으로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서해안 복선전철은 홍성에서 송산까지 연결 공사 중인데요. 이것도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해안 복선전철은 250km 고속 운행으로 총 90km 운행 구간과 6개의 정거장역마다 거리 1.5km 이상 거점 역할을 하며 서울까지 50분대의 진입을 보고 있습니다. 철길을 따라가면 돈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투자자들 사이에 회자될 정도로 철도가 형성되는 지역에 대한 투자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왜 서해안이 이렇게 도로 철도망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핵심 내용은 지역 쇠퇴로 이어지는 인구 감소 현상에 따른 지역 간 도시 번역 간의 역할 확대와 가장 중요한 국토 공간의 재생 및 관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국토 정책의 기준점이 될 이번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남북협력과 4차 산업혁명 등을 볼 수 있으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플랫폼 역할을 할 스마트 시티 등이 미래 국토의 모습을 크게 바꿔 놓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상적인 정책 대신 4차 산업혁명 기술 교환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실현안이 담긴 국토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4차까지는 국토개발이 핵심이었다면 제5차에서는 더 이상의 국토개발보다는 국토 공간의 재생 및 관리를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개발 지역들을 살펴보면 교통과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우리나라의 방향 개발이 보입니다. 거기에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해선 복선 전철이 장기적인 국가발전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앞으로 어느 지역으로 투자 방향을 잡아야 할지 보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곧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전국적인 발전 계획을 미리 정확히 숙지하고 거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아가야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변화무쌍한 이 시국에 맞추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